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늘 가던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나오는데 출입구 근처가 시끌시끌하더라고요. 사람들 틈 사이로 누군가 경찰에게 붙잡혀 있었어요. 허름한 옷차림, 수염도 제대로 못 깎은 모습. 손엔 즉석밥 몇 개가 들려 있었고 직원은 그 남자가 훔치려 했다며 소리치고 있었죠. 그 사람을 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 사람이 35년 전 제 첫사랑이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럴 리 없다고 고개를 저었죠. 그 사람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줄 알았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 사람과 연락을 했던 날, 우리는 함께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떠나기로 했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날 이후로 그 남자는 영영 나타나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고 친구들에게 물어도 소식이 없었죠. 처음엔 화도 났습니다. 연락도 없이 사라지다니 무슨 장난인가 싶었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결국 사고를 당했다는 말이 들려왔어요. 근데 구체적인 건 없었어요. 가족들이 병원도 장례도 모두 비공개로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저도 살아야 했죠. 처음부터 없었다고 생각하려고 애썼어요. 그게 더 마음 편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 내 마음에 박혔던 그 얼굴과 너무 닮아 있었죠.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눈빛은 흐릿하지만 사랑했던 사람이니 단번에 같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죠.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저분 아는 사람 같아서요. 혹시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경찰은 그를 절도 혐의로 파출소로 데려가는 중이었어요. 저는 자초지종을 듣고 조용히 제 이름을 말하며 그에게 물었죠. 혹시 나 기억 안 나요? 나 미자예요. 정미자. 당신 김영진 맞죠? 그는 제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첫사랑이 맞다고. 형진 씨는 기억을 찾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습니다. 3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형진 씨는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 사고로 기억을 모두 잃었다고 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고를 알게 된 가족들이 그를 병원에 몇 달 두다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내쫓았다고 하더군요. 기억도 없고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가족들이 날 돌보긴커녕 재산 정리하겠다고 사인부터 시키고 그냥 버렸어. 그 후로 그는 떠돌며 살았더군요. 거리에서 쉼터에서 지하철역에서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 세상을 흘러다닌 거죠.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고 몇 해 전부터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네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누군지 증명할 방법도 찾아갈 사람도 없었어. 그냥 포기하고 살았지. 그러다 오늘 너를 본 거야. 형진 씨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어요. 미자야, 미안해. 그땐 내가 널 너무 좋아해서 매일이 꿈 같았는데 그 모든 기억이, 그리움이 다시 돌아왔어.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해 준 것만으로도 눈물이 났습니다. 35년 전 너무도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이 내 앞에 노숙자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그 눈빛만은 그대로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동안 잠도 못 잤습니다. 마음이 뒤숭숭했죠. 그리고 변호사인 아들에게 조심스레 이 얘기를 꺼냈어요. 지훈아, 혹시 사람이 기억을 잃고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겼는데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아들은 한참 제 얘기를 듣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건 복잡한 소송이야. 입증도 어렵고 변호사들도 잘 안 맡아.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간곡히 부탁했죠. 그 사람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야. 엄마가 살아온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
사연이 너무 억울하고 불쌍해서 그래. 이번 한 번만 엄마 부탁 좀 들어주면 안 될까? 지훈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대신 엄마가 책임져야 해요. 이 일 쉽지 않을 테니까. 저는 그러겠다고 했죠.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이는 형진 씨와 자주 만났고 조금씩 과거를 정리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분증 발급부터 과거 병원 기록 요청, 그리고 오래된 땅 문서와 가족 간 소송 자료까지.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간암으로 떠난 지도 벌써 10년. 그동안 사랑이라고는 잊고 살았는데 불쑥 찾아온 첫사랑이 예상치 못하게 계속 생각나더군요. 형진 씨는 제 도움으로 근처 고시원에 잠깐 머물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제가 반찬을 담아 들고 가면 두 손을 모으며 연신 고맙다, 고맙다고 했죠. 내가 새로 사준 운동화를 늘 깨끗이 닦아가며 신는 걸 보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지훈이는 말은 안 했지만 묵묵히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병원 기록, 당시 실종 신고 내역, 그리고 무효 처리된 부동산 명의 변경까지. 게다가 형진 씨에게 닥쳤던 사고도 가족의 소행인지 살펴봐야 했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었습니다. 엄마, 근데 지금 하는 거 진짜 일이 커질 수도 있어요. 상대가 친가족이니까 감정 싸움도 심할 거고 아저씨가 이기려면 진짜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하지만 형진 씨는 처음엔 소송을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 와서 뭘 바란다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살다 갈 거야.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형진 씨, 내가 예전에 당신을 기다렸다는 거 몰랐죠? 당신이 사라졌던 그날 이후 나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줄 수 없었어요. 나중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지만 사실 당신 생각이 가슴에 남아 있었어요. 그때도 지금도 나는 당신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당신이니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야 형진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송은 예상보다 더 오래 걸렸습니다. 형진 씨 가족은 기억을 잃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끝까지 부정했고 그의 사인을 받아낸 재산이 합의된 것이라 주장했죠. 하지만 지훈이가 병원 자료와 당시의 뇌손상 진단서, 그리고 형진 씨를 돌보던 봉사자들의 증언을 모아냈고 결국 법원은 명예 변경은 무효이며 모든 재산을 원상복구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늘은 형진 씨의 편을 들어줬어요. 그날 법정에서 이루어진 결과를 보고 형진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형진 씨의 손을 그저 꼭 붙잡아 주었죠. 거칠고 늙어버린 그의 두 손. 하지만 제겐 그때 그 시절의 형진 씨로 돌아온 것처럼 따뜻하고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 저를 찾아왔습니다. 깔끔하게 이발하고 정장을 갖춰 입은 모습. 그동안 노숙자처럼 지내던 남자가 아니라 오래전 내게 미자야 하고 부르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동네의 작은 카페에 앉아 커피와 차를 마셨습니다. 그는 말없이 창밖을 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 내가 사고만 안 당했으면 우린 어떻게 됐을까?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그랬다면 나는 지금쯤 손주들 보느라 정신 없었겠죠. 그리고 당신은 틀림없이 잔소리 심한 남편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둘 다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엔 허무함도 있었고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가끔씩 만났습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가끔은 밥도 먹고 조심스럽게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저는 아들 지훈이에게 이 얘기를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상처받을까 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지만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한다고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가 저를 보며 조용히 말하더군요. 엄마, 형진 아저씨 자주 만나죠? 저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지훈이는 잠시 웃더니 이렇게 말했죠.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 엄마가 믿는다면 저도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봐도 좋은 분 같거든요. 이젠 더 이상 외롭게 지내지 마세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괜찮아? 엄마가 웃는 걸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저는 형진 씨를 다시 만났고 이젠 감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커피를 나눠 마시던 우리. 형진 씨가 말했습니다. 미자야, 내가 잃어버린 우리의 시간을 되찾을 수 있을까? 저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하루하루가 우리한테는 선물이야.